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제가 최근 들어서 읽은 정말 멋진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전쟁입니다. 아테네가 크가죠? 스파르타가 불안감을 느껴요. 전쟁이 터져요. 다 망해요. 당시 그리스 역사학자인 투기디데스가 분석하는 책을 쓴 거죠. 아테네가 크가니까 기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스파르타가 불안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에 피치 못할 갈등, 이걸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국제정치학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걸 살핀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투키디데스 함정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을 수 있느냐? 당연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 케네디 스쿨 학장도 역임했고 미국의 가장 신뢰할 만한 의미 있는 그런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고 싱크탱크고 그 다음에 정부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자문과 그런 고문 역할을 한 놀라운 교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거의 기억하실 텐데 미국의 대표적인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분석가고 특히 핵 확산과 테러리즘 그리고 정책 기반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 책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미 서평을 써서 보냈습니다. 긴 원고지로 거의 원고지 한 20매짜리 서평도 써서 이미 보냈습니다만 이 보십시오. 제가 체크해 놓은 느낌이 오시죠? 얼마나 자세히 읽었는지. 그런 식으로 구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의 갈등 구조를 살펴보니까 16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중에 12개 사례는 전쟁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과 미국, 그렇죠? 미국이 단단한데 일본이 크가잖아요. 아시아에 전쟁 터지잖아요. 독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 영국 이런 식이죠. 그 16개를 분석을 했더니 12개는 전쟁이고 4개는 정말 고통스러운 결단을 통해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가장 최근 사례가 미국과 소련이죠. 쿠바 미사일 위기 생각해 보세요. 순간 잘못 건드렸다면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소련과 미국이. 그런 사례를 분석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오늘에 빗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의 분석을 해야죠. 중국을 분석합니다. 놀라운 명언들로 가득합니다. 이를테면 1817년에 나폴레옹은 야 중국을 건드리지 마라. 중국이 일어나면 온 세상이 흔들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하고 손을 잡고 핑퐁 외교하고 중국을 이제 바깥 세상으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끄집어냈는데 말년에 자기 연설문 작성자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리처드 닉슨이 여보게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중국을 프랑켄슈타인으로 만들었다. 그냥 그대로 놔둬버릴걸. 괜히 국제사회로 끌어내가지고 거인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절묘한 명언들을 집어넣고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유명한 석가 리콴유입니다. 이광유 수상. 이광유 수상이 어떻게 시진핑을 맨 먼저 알아봤고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과연 중국은 미국식의 그런 자유, 시장, 인권, 정의 그런 보편적 가치의 국가로 갈 수 있느냐 자유선거 절대 갈 수 없다. 이런 놀라운 그런 분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5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경제적 서로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극단적인 무역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제3국끼리의 발발. 그 다음에 해상, 뭐 남태평양 아닌 남진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막 인공섬 만들고. 그 다음에 제3국끼리의 분쟁이 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그렇죠? 거기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이 그리고 북한과 한국이 천안함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요.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럼 미국과 중국이 개입해서 전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이 독립하려 했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또 전면전으로 비화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기분 나쁘겠습니다. 하여튼 5가지 중에 2를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걸로 넣어놨는데 남북관계를. 김정은 체제가 몰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주저앉혀야죠. 군부 분파를 분란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핵무기하고 미사일이라는 통제권을 서로 가지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은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북한이 망했을 때 시나리오가 한 10가지 정도 학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만 예로 들어 충분하다. 그 3가지 경우가 자칫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전으로 간다. 이를테면 무기가 여기 있으면 중국도 막 달려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경쟁이 된다는 거죠. 빨리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핵무기나 중거리 미사일. 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까지 역사상으로는 당시 독일 총리한테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때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저거 다시 우리가 좀 어떻게 막을 수 없었을까? 우리가 다시 거기 갔더라면 다시 그 시대로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신을 비롯한 유럽 정치가들의 선택이 그때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 했던 전쟁으로 이어졌을까? 한 동료 정치가가 물었어요. 그러자 테오발드 폰 베트만 홀베크 전 독일 총리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진즉 알았더라면 일이 이렇게 될 줄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의 함정 논리를 가지고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 그 다음에 미국 정치권에 던지는 아이디어, 메시지, 그리고 전쟁 위험은 생각보다 강하지만 또 막을 수도 있다. 이 상반된 메시지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아마 올 한 해 번역될 책, 앞으로도 좋은 책들 많이 있을 겁니다만 최고의 저서가 될 겁니다. 최고의 명저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이거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에 제가 어릴 때 변호사 할 때, 젊은 날 변호사 할 때 저를 인터뷰 왔던 서울대 의대 학보사가 있었는데 학보사 기자들이 되게 공부 잘하잖아요. 전부 다 교수돼 있어요. 벌써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교수돼서 아이들 가르치고 논문 쓰고 있어서 간간히 제가 불러서 식사합니다만 그 자리에 나가서도 이야기 한참 이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한테. 그리고 당신들이 이거 안 살 테니까 바쁘니까 환자 보느라고 논문 쓰느라고 내가 사서 보내겠다. 그리고 어제 제가 사서 보냈습니다. 예정된 전쟁 꼭 보십시오. 꼭 보시기 바랍니다.